Chapter 8 React부터 Next.js까지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챕터까지 해서 어떻게 이제 React를 index HTML에서 이와 같은 그 패키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Reac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React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렌더링에 필요한 개념인 AX를 활용해서 홈페이지와 헤더, UI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 렌더링을 하며 child 컴포넌트에 이렇게 우리가 prop이라는 것을 넘겨줌으로써 패런트와 차일드 간의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한 클릭 이벤트 핸들러와 상태를 핸들링할 수 있는 use state hook을 사용을 해서 상호작용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한 우리가 만들어낸 코드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이제 학습 방법은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라고 이제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생각했던 개념과 실제로 동작하는 것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커니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act 이 코스는 결국에는 우리가 Next.js를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액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커니즘과 개념들을 배운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Next.js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그 외의 셋업 같은 것들을 이제 Next.js에서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핸들링을 해주기 때문에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리액트 코드를 Next.js로 일종의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Next.js에서 사용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개념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ext.js에서는 이제 React나 React DOM과 같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스크립트로 불러와서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npm 패키지로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Next.js 프로젝트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버전 요구 사항들이 있고 최소 설치 사양을 여기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Node.js 관련돼서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라고 하네요. 같은 경로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이제 비어있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라고 하네요. 다음에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해서 Next.js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하면 그래서 가보시면 이 패키지.json과 패키지 log.json 그리고 node modules 패키지와 관련된 것들이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죠. 패키지.json 파일을 보면 dependency라고 해서 이러한 패키지들이 우리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Next.js 버전은 이제 이렇게 되겠고, 요 두 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로 불러와서 했던 것들을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이 HTML 파일을 Next.js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라고 하네요. HTML과 body. 그래서 얘를 지우고, 그리고 이것도 지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물론 스크립트도 지워야겠죠. 이 부분들도. 그리고 이걸 지웠고, 컴파일러 이제 메이블 컴파일러 이 부분도 이제 지우고, 그리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워주고, 그리고 use state 이런 식으로 리액트로부터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아직 이제 HTML 확장자인데 얘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경을 이제 해줘야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HTML 파일에서 Next.js의 UI 컴포넌트 형태로 변경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페이지를 이제 생성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앱 라우터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버전 13부터 이제 앱 라우터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14가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앱 라우터를 사용하는 의미가 되겠죠. 앱 폴더를 생성하고 요 index.js를 앱 안으로 옮기라고 하네요. 요 파일을 인덱스를 이제 페이지로 이렇게 바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가 된다고 하네요. 요 메인 페이지에 렌더링을 할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export default를 이제 추가를 해서 Next.js가 이 홈페이지 컴포넌트가 메인 컴포넌트라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page.js에서 메인 렌더링 컴포넌트는 이제 홈페이지 요 컴포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 서버를 돌려서 이제 앱을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서 package.json으로 가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고 이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로컬 개발 서버를 돌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러한 이제 use state와 관련된 에러가 나오고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 use client 선언이 이제 필요하다. 요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버 컴포넌트와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use state와 같은 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상단에 이렇게 이제 선언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 이제 page.js 요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서버 컴포넌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호작용에 필요한 상태와 관련된 훅을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use client를 선언을 해주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ayout JS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면 생성이 이제 되었네요. 그래서 이 layout JS는 모든 페이지에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UI 컴포넌트고 예를 들자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footer, header, sidebar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행되는 화면을 보면 동일하게 앞서서 우리가 만들어 왔던 페이지가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간단하게 리액트 스크립트를 불러서 HTML에서 작성해왔던 코드를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Next.js의 이제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0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야 되겠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는 화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클라이언트 뭐 혹은 프론트엔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라고 하면은 뭐 일종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인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저장을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작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이나믹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두 사이드가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ext.js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Server Side Rendering이라고 하면 이 서버 사이드에서 그 말 그대로 이제 렌더링을 처리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렌더링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environment에서 렌더링하는 방식을 채택할지는
우리가 구동하게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서버 혹은 이제 클라이언트 렌더링을 선별적으로 채택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요약하자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데이터 패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서버 사이드 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유저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상태 변화라든지 아니면 상호작용 같은 거에 대한 핸들링 부분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서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바운더리라고 하면 이러한 그 두 가지 클라이언트와 서버 환경을 구분지어주는 바운더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서 선별적으로 두 가지 컨셉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서버 컴포넌트가 렌더가 된 다음에 뭐 RSC라고 하는 일종의 뭐 페일로드 형태의 뭐 특별한 어떤 데이터 포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성이 돼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네요. RSC를 들여다보면 서버 컴포넌트 이제 렌더링된 결과 들어가 있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렌더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겨 있다. 리액트가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서버와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제 통합하고 도움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이걸 최종적으로 유저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면 Next.js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하고 대신에 이제 버튼에 관련된 요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앱 안에 이제 like 버튼이라는 파일을 JS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이렇게 like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는데 page.js에서 하려고 하는 요 버튼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상태 use state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다 별도로 우리가 생성한 이제 like 버튼 컴포넌트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하고 요거랑 클릭 이벤트 그리고 상태 변화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생성한 요 컴포넌트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like 버튼에서 use stat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액트의 use state를 불러와야겠죠. 페이지에서 like 버튼 컴포넌트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import를 해줘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불러와 주는데 like 버튼은 얘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만들어주고 홈페이지에서 이 컴포넌트를 불러오는데 이 컴포넌트는 기본 서버 컴포넌트가 이제 되는 거죠. 확인을 해보라고 하네요.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뭐 설명하는 거는 이제 fast refresh라고 하는데 그 변경된 사항을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우리가 돌리고 있는 요 환경에서 바로바로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변경사항이 이제 화면에 바로 보이도록, 그거는 이제 우리가 리프레시를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았고, 좀 더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서버 컴포넌트인데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그럼 이제 서버 컴포넌트를 이제 언제 왜 사용을 하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패칭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데이터 패칭 부분을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서버와 더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 패칭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퍼포먼스가 개선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이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을 채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데이터 패칭이라는 부분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서버로부터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을 받으면 이제 서버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응답해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들을 보내주고,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리렌더링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줄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개선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안 측면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캐싱, 퍼포먼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깊게 이 서버 컴포넌트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상세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UI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좀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렌더링의 이제 장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결국 이제 왜 사용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과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다. Use, State, Effect, Event Listener, 이런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즉각적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UI를 변형시켜주는 이러한 핸들링에 대한 부분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이제 렌더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서버 혹은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패칭하는 부분, 그리고 뭐 백엔드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부분이라든지,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서버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면 좋은 것들, 그게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퍼포먼스 측면이라든지 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버 컴포넌트를 써서 최대한 서버 사이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벤트 리스너들, onClick, onChange 이런 것들,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벤트 핸들러들, 상태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훅들, 그리고 브라우저 API를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 도움을 변형을 한다거나 액세스 한다거나 하는 이런 UI에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맞게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환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두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 이제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어떻게 선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다큐멘터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하지만 모든 메커니즘을 우리가 상세하게 문서만 읽음으로써 이해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해가 됐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Next.js를 잘 사용하고 익히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그 리액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핵심 컨셉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Next.js 프레임워크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본격적으로 Next.js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그 준비 단계까지 우리가 익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본격적인 Next.js 코스가 별도로 따로 있는데, Next.js 코스를 이어서 학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